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 막 여러 가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다 좀 깔끔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이데일리온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릴 때 그때가 얼마나 고마웠던 때였는지 다시금 좀 몸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또 PD님이 촬영 준비를 해주시면 화면 이렇게 PPT 넘기는 것도 다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영상 이제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도 다 PD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제가 혼자서 막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촬영부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신경을 다 쓰면서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 창 틀어야 되죠. 거기다 PPT도 띄워야 되죠. 차트도 띄워야 되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이 영상 하나 촬영하려고 뒤에서 정말 수많은 그 호숫가에 백조 보면은 백조 다리밖에 엄청 빨리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로 열심히 뒤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 응원한다 라는 의미로 좋아요도 꾹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라서 주식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초보자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그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화면 쭉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기초 강의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지사 주쌤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었던 그런 기초 강의들도 참고하시면서 영상 따라오시면 좋겠죠.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 같이 함께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온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다. 네, 이 뉴스 기사가 최근에 계속 곳곳에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뉴스 지금 기사 내용들 브리핑하기에 앞서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삼성 쪽에서 기존에 이제 지분 인수를 이제 어느 정도 한 상태였고, 콜옵션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삼성의 그 이제 기업 결합 승인까지 나게 되면은 자회사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삼성 로보틱스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제 얘기했었냐면요, 무려 4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관련해서 브리핑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문득 제가 이전에 그 이데일리온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었던 제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박제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삼성 M&A 관련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위기였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혀놓은 이 현금들을 대체 어느 기업과 또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느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썸네일에 YC나 에이테크 솔루션과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있지만요. 이 1위, 물음표, 바로 이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도 그렇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히 이렇게 인수할 만한 그런 뭐랄까 빌드업이 좀 차차 되어 갔었던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30년도에 이제 완전 그 무인 자동화 반도체 공장을 이끌어가는 게 지금 목표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베이비 부머들 지금 은퇴 세대가 지금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봇 산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이 로봇 산업 관련해서 저는 이제 작년 또 상반기부터 다시금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그 태스크포스 팀을 없앴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특히나 작년 그 상반기 반도체 이제 공정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파령 로봇을 여러 대 구입을 해서 도입을 시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차기 빌드업이 잘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시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정말 로봇 대장주로서 정말 대장다운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또 주가로서도 많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3년도 경에 3만 원대 갔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인수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2023년도 내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주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손꼽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요, 보통 이제 거품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금 되돌림이 다 나오게 되면서 그 3만 원대에서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뭐 5만 원, 6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10만 원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가는 모습이 작년에 한번 이렇게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12월 30일경이죠. 연말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점상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신고가 행보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 결국에는 이제 성장 가능성인 거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지금 있는 그런 또 산업군인데다가 그것도 무려 삼성이 이렇게 미래 산업을 로봇을 주목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일부 또 낙수 효과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들썩이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가 될 것인가, 사명 변경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말고도 사실 이 삼성전자에 앞서서 이미 좀 선제적으로 뛰어들었었던 그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LG, 뭐 한화, 두산, 현대 모두 다 지금 로봇 산업에 뛰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 말씀드렸으니까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LG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경부터 일찌감치 국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사죠.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그리고 또 엔젤 로보틱스 최근에 국내 증시에 상장했는데, 엔젤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로봇 관련 기업들의 일부 또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또 투자를 단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콜옵션까지 이제 행사를 하면서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뒤에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언젠가 또 삼성처럼 이런 이제 로봇 기업을 또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또 로보티즈가 주가 상승세가 또 같이 함께 강력하게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현대차도 LG 다음으로 또 발빠르게, 그러니까 2021년도경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80% 정도를 인수를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티즈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한 1조 원대 가량 되는 그런 이제 금액으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현대차도 올라갔거든요. 그 현대차가 올라간 게 이 로봇 기업을 인수한 그런 이력들도, 또 과거 이런 이력들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들썩였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니까
하나 모멘텀 부문에서 협동 로봇과 무인 이동 장비 사업을 현물 출자를 해서 지금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나 쪽에서도 하나 로보틱스를 또 국내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이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작년에 그 로보택시 그 사이버카 공개를 하면서 옵티머스도 같이 로보택시 공개 영상에 담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옵티머스의 기술력이 계란을 깨서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넣는 그 정도까지도 이렇게 정교하게 프로그래밍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중에 향후에 가정부로서의 노릇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해외 기업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현대차에서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 경호를 한 그 경호 로봇계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로봇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메타도 지난 11월 달에 AI용 촉각 센서인 디지트 360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 특히나 우리 국내 로봇 기업인 워닉 로보틱스와 협력해서 이 디지트 360을 탑재한 차세대 로봇손인 알레그로 핸들을 같이 개발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보면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분야도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I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로봇을 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인 잭슨 토르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잭슨 토르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이제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또 해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피규어 AI입니다. 이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추론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가 적용된 로봇을 고객사에 납품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기술들은 향후 어디에 쓰이게 되냐? 휴머노이드 분야에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그 삼성 관련된 그 뉴스 기사 띄워드렸을 때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세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은 로봇 시장 중에서 이제 하나의 그 섹터인 거잖아요. 로봇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약 지금 현재 100조 가량 되는데 향후 이제 2029년도 말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43조 수준까지 커지게 될 그런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시장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뭐 휴머노이드 쪽 분야도 같이 다뤄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제가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이런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조 쪽에서 예전에는 많이 쓰이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바리스타 로봇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막 로봇이 혼자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무인 로봇 커피숍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우와 신기하다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이었나? 그때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로봇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커피 만들어주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 바리스타 기계가 만든 그 커피 뽑아서 먹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역시 남이 타준 커피가 맛있는 것처럼 로봇이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정교하게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 바리스타와 같은 그런 로봇도 협동 로봇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치킨 만드는 그런 로봇 내지는 뭐 또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협동 로봇에 해당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약 3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HD 현대가 또 지금 산업이 조선업이 지금 슈퍼사이클 거의 몰트라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 용접용 제품을 필두로 협동 로봇 시장을 지금 현재 공략하려고 지금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로봇 제품들을 뭐 여러 이제 포트폴리오 그런 이제 신제품을 한 10종 이상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커져가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CES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두산이 CES 참여해서 뭘 이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I 쪽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AI가 또 어디 쓰이겠습니까? 바로 이 로봇 분야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산 쪽에서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쯤에 그 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을 또 떼어내서 이 두산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쪽에다가 흡수 합병하는 분할 합병안을 내놓게 되면서 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철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신성장 동력 이런 신사업에 계속해서 지금 또 투자를 단행하고 열심히 지금 또 미는 그런 이제 사업이 두산 로보틱스 이런 로봇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3년 안에 고객 편의성을 높인 2세대 제품도 선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협동 로봇을 활용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메가 MGC 커피에도 협동 로봇 바리스타 솔루션도 공급한 그런 이제 이력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협동 로봇이 외식 쪽에서 확실히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의료용 로봇도 협동 로봇 중에 또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 그 의료용 로봇 시장에 뭐 진출한다. 그럼 뭐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왔는데 연말 되자마자 뭐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병원에 나가서 또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비침습 암세포 표적 로봇까지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의료용 로봇 시장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이 올해 한 22조 정도 가량 됐는데요. 2029년도에는 세계 로봇 시장 자체가 2배 이상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런 의료용 로봇 시장 역시도 2배 이상 증가한 47조 원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술용 로봇 시장 규모 역시도 2027년도 경에는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1등 대장을 기억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투자용으로 알맞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 보시다시피 7월 달에 한번 크게 두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그 흡수합병 관련돼서 지배구조 개편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12월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영향으로 또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다시금 또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시그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이 이렇게 빠졌다가 근래 지금 이렇게 다시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거진 지금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과거 움직임을 쭉 보시면은 되돌림이 나올 거면은 과거 이제 상장했을 당시 주가가 최저 구간 32,000원대까지 한번 빠졌었어요. 32,000원대까지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가 흐름을 풀이를 해야 되냐면 저점을 지금 올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전 전고점 구간대 있죠. 이 전고점 구간대가 약 한 74,000원 구간대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N자 파동 그리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해 주려는 시도가 한번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기로 공략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가져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2월 달 이제 전고점 구간이죠. 12만 원 구간대. 이 구간대도 나중에는 정말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는 왜냐면 로봇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뚫어주는 움직임까지도 나와주게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중소형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도 워낙 많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용으로 내지는 뭐 적립식 투자 내지는 뭐 목돈으로 한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저는 1순위로 좀 꼽아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A가 낫냐 B가 낫냐라는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A가 나오면 A를 선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 산업이 당연히 앞으로 성장세가 좋으니까 로봇 ETF로 공략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개별 종목들 잘만 공략하면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정말 매력 있는 지금 또 구간대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거의 뭐 대서사시를 쓰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아주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 이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꾹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